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2020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32번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글이 그렇게 쉬운 글은 아니니까 좀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부분은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영상을 한번 찍고 설명하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다시 찍게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One of the great risks of writing.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요, 글을 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문제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리스크로 단어 선택이 됐지만 그냥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에 그 글을 쓰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뭐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간단한 선택들, 뭐에 관하여? 월딩, 단어 또는 펑추에이션, 온점.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문장이 끝났을 때 온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펑추에이션, 온점이라던가 이런 컴마라던가 세미콜론, 대시 이런 펑추에이션들을 영어에서 사용을 하는데,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글을 쓸 때 글쓴이가 선택한 단어에 관련하여 가장 간단한 선택들조차도 가끔씩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오디언스, 청중에게. 근데 청중은 조금 웃긴 말이고, 그것을 보는 독자 혹은 그 글을 쓴 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대항한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In ways, 방법으로. 무슨 방법이에요? That may seem unfair, 불공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그 읽은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도록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글을 쓰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썼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떻게든 읽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선택한 단어라던가 아니면 이 점, 컴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편견을 주도록 만든다. 근데 누구에 대한 편견이야? 그 글을 쓴 너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방식이 꽤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공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읽은 사람이 당신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자, 요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를 한번 예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예시가 조금 거지 같아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ook again at the old grammar rule forbidding the splitting of infinitives. infinitive 그러면 이게 한국말로 투부정사인 거예요. infinitive가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를 쪼개는 것을 금지하는 오랜 문법 규칙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는 학원에서도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것을 배울 때 투부정사를 가급적이면 붙여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 맨날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배우잖아요, 학원에서도 배울 때. 근데 만약에 이게 뭐를 하기 위해라고 하냐면 안 하기 위해라는 not을 써봐라. 그러면 not을 어디다 쓰도록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요 사이에 쓰는 거예요? 앞에다 쓰는 거예요? 앞에다 쓰는 거죠. not to 부정사. 이렇게 항상 배우잖아.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항상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부사인 always 이런 말을 한번 붙여보자 라고 하면 어디다 붙이냐면 always to 부정사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규칙을 보자면 to 부정사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이게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문법 규칙이고 지금도 이거를 많이 따르도록 강요는 되고 있죠. to 부정사를 쪼개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문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고, after decades of telling student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그래서 이 컴마 찍히면서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한 이후에 decades 그러면 수십 년 동안 telling student 학생들에게 말해요. 뭐 하지 말라고? 투부정사를 쪼개지 말라고 말한 이후에 대부분의 작문 전문가들은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that 이 split infinitive 투부정사 쪼개는 것은 is not a grammar crime. 그러니까 문법적인 어떤 범죄, 문법적으로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이 문장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문법 전문가들이 말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투부정사 쪼개지 말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글 쓰는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acknowledge, admit, 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투부정사를 쪼개는 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부정사 이제 쪼개도 된다. 라는 거죠. 즉 옛날에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쪼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이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항상 수십 년 동안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실 쪼개도 되겠다. 요 뭐 낫을 여기다 써도 된다. 어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작문 전문가들이 요새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쪼개는 것이 문법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인용이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인용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렇게 쓰면 틀려요. To never spli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To split 사이에 네버자를 넣으면 안 돼요. 여기 앞에다가 원래 넣었어야 되는데 옛날식의 문법이라면, 그렇죠? 근데 요새에는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사이에 낫을 넣거나 부사를 넣거나 이런 게 문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규칙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도 된다? 투부정사 쪼개 써도 된다. 지금은. 옛날엔 안 됐었는데. 그렇다라는 거고요. 지금 예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봅시다. Suppose 상상해 봅시다. 뭐라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You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지원서를 당신이 작성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뭐 하는 지원서냐면 trying to convince 설득하려고 누구에게 of 이하를 your city council에게 시의회 도서관에게 뭐를 설득하려고 지원서를 쓰냐면 the need to hire security personnel for the library 그 시의회 도서관에게 경비 요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의회에 설득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지원서를 당신이 썼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half of the council members 그것을 읽는 시의회 멤버들 the people you wish to convince 뭐 이것도 필요가 없다. 당신이 쓴 지원서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 그 시의회 멤버들의 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Their 8th grade grammar teacher's warning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 8학년 때에 문법 선생님이 말해줬던 경고에 대해서 이 시의회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에 대해서냐면 about splitting infinitives 투부정사 분리하지 말라는 어렸을 때 들었던 경고에 대해서 그 시의회 멤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의회 멤버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뭐 50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뭐를 한 겁니까? 편지를 쓴 거죠. 설득을 할 편지를 쓴 거죠. 그쵸? 도서관에 경비 요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시의회 의원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시의회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뭘 알고 있었어요? 8학년 때 그냥 대충 12살이라고 해봅시다. 12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웠겠죠. 근데 문법 선생님이 맨날 그 얘기했어. 투부정사 쪼개지 마. always나 not을 여기 사이에 넣지 마. 그럼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라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라는 거예요. 이 글이. 그쵸? 그 다음에 나오기를 How will they respond when you tell them? 만약에 당신이 지원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죠? In your introduction, 당신의 소개에서, 그러니까 지원서에 당신의 소개하는 부분에서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뒤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That librarians are compelled to always accompany visitors. 도서관 사서들은 항상 강제되어져야 한다. 항상 해야 한다. 방문객들을 항상 동행해야 한다. To the rare book room, 희귀 서적 룸으로 because of the threat of damage. 그 데미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희귀 서적 방으로 비지터들을 항상 사서들은 동행해야 한다라고 당신이 그들에게 지원서를 보낼 때 자기 소개란에 이런 식으로 썼다라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인데요. 당신이 이들에게 보낸 지원서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워딩이 이렇습니다. To always accompany.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서 쓴 거예요?
쪼개서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를 쪼개는 게 현재에는 문법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현재는요? 현재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었다 그랬지? 옛날에는 그렇게 쪼개면 안 됐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2020년에 와가지고 내가 지원서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 근데 그 보냈던 지원서에서 투부정사를 이렇게 쪼개서 썼단 말이야. 그럼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안 틀렸지. 안 틀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읽는 시의회 사람들이 만약에 50대인데 12살 때 문법 선생님이 맨날 이걸 쪼개지 말라 그래서 쪼개지 말라 쪼개지 말라 쪼개면 틀린 거야. 근데 지원서에 딱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 쪼개서 썼잖아. 그럼 그걸 읽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사실은 문법이 틀린 게 아닌데 이놈 봐라 글도 못 쓰네. 아니, 투부정사를 쪼개서 써왔네. 뭐 기본적인 글쓰기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겠죠.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주제문이 이렇게 나왔죠. 불공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닌데 틀린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을 읽은 사람이 당신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편견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게 뭐의 위험성이다? 글쓰기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라고 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 안 중요하고 이 사람이 글을 써서 자기를 표현을 할 때 추부정사를 쪼갰다. 이때 그것을 읽은 시의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자, how much of their attention 그 시의회 사람들의 주목을 have you suddenly lost 갑작스럽게 잃을까? 얼마나 많이? Because of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of what is now normal 그러니까 규칙이 아닌 거, 지금 규칙이 아닌 투부정사 분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자동의 떠올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주목을 당신이 갑작스럽게 잃었을까? 맞죠? 그 글을 읽었을 때 이놈 봐라 투부정사를 쪼개왔네? 어렸을 때 투부정사 쪼개지 말라고 배웠는데 바보 그런 것도 모르는 놈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네? 넌 탈락. 그쵸? 얼마나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이 그 문법적인 규칙을 떠올려서 이 사람에게 안 좋은 편견을 줄까? 그런 말입니다. 자, it is possible,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가능합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가능해요. To write correctly, 올바르게 쓰고, and still offend your reader's notion. 여전히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에 불쾌감을 여전히 줄 수 있어요. 문법상 틀리게 쓴 것도 아닌데, of your language competence. 당신의 언어 능력에 있어서의 그 읽는 사람들의 생각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맞게 쓴 거지. 이 사람이 지금 투부정사를 쪼개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지금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이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틀리게 썼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면서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이런 설명 없이도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접속부사 for example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in other words에 대해서 접속부사 2개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잘 참고를 해주시고 중요한 문장은 1번 그리고 7번에서 서술형 포인트가 되니까 이 부분도 암기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글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직접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더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은 그나마 조금 편한 글이니까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자들 with human runners 달리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도전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을 했고 and found that 뭐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The ground reaction forces at the foot and the shock transmitted up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after impact with the ground very little. 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연구는 알아냈습니다. that 뭐라는 걸 알아냈냐면 자, 주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연구는 알아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연구는 뭐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했다 다 필요 없고요. 달리는 사람을 연구한 연구는 알아냈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땅의 반발의 힘 어디에 대한 힘이에요? 발 그리고 충격 전달되어지는 다리를 그리고 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충격 뭐를 한 다음에 땅을 충격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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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렇죠? 달리는 사람들은 항상 땅을 충격하면서 달리잖아요. 땅을 내디디면서 달리죠. 그때 발생하는 것은 땅에 대한 반작용의 힘, 그리고 충격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충격이 몸하고 다리에 전달이 될 텐데 땅을 충격을 했을 때 그게 다르지 않대요. 그 충격의 정도가 다르지 않아. 뭐 할 때 runners moved from extremely compliant 말랑말랑한 그리고 from A to B 어디에서 어디로 달릴 때 말랑말랑한 지역에서 to extremely hard running surfaces 굉장히 딱딱한 표면으로 달릴 때 그 정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연구는 찾아냈습니다. 뭔 소리냐면 말랑말랑한 땅이 있고 딱딱한 땅이 있어요.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리겠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거지같이 그렸지? 달릴 겁니다. 달릴 때 땅을 박차고 달릴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때 땅을 박차하면서 발생하는 이 반작용, 반발작용의 힘이 무릎을 통하고 몸을 통해서 올라오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말랑말랑할 때랑 딱딱한 곳을 뛸 때랑 충격이 어디가 더 클까요? 당연히 여기가 더 크겠죠. 딱딱할 때 충격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충격이 더 낮을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르지가 않다고요. Very little. 다르지 않다. 충격의 정도가 뭐 여긴 더 작을 것 같고 여긴 더 높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충격의 정도가 다르지가 않다. 말랑말랑한 곳을 뛰고 그리고 딱딱한 곳을 뛸 때 전해지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연구는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밑에서 나오게 되겠죠?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연구자들은 서서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는 것을 믿기 시작해요? 달리는 사람들이 잠재의식적으로 able to adjust 할 수 있다는 걸. 다리의 stiffness, 경직도를요. 다리의 단단함을요. prior to foot strike, 땅을 칠 때, 땅을 내딛기 바로 전에 다리의 경직도를 잠재의식적으로 조절을 한다. 달리는 사람들이 뭐를 기반으로 해서 based on their perceptions,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of the hardness or stiffness of the surface, 그 표면의 단단함을 인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땅을 치기 전에 다리의 경직도를 조절을 한다고요. On which they are running, 당연히 땅이긴 땅인데 무슨 표면이에요? 그들이 달리고 있는 중인 땅의 표면의 단단함을 인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땅이 다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발이 땅을 치기 전에 다리의 경직도를 잠재의식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조정한다라는 것을 연구자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This view suggests, 이러한 관점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뭐라는 것을 보여줘요? 달리는 사람들이 create soft legs, 부드러운 다리를 만든다라는 것을. That soak up impact forces, 그 충격, 그죠? 충격의 힘을 흡수하는, absorb로도 바꿨을 수 있네요. soak up도 흡수하다라는 겁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부드러운 다리를 달리는 사람들을 만든다. When they are running on the very hard surfaces, 굉장히 딱딱한 표면을 달릴 때. 그리고 또 만드는데 부드러운 다리를 이때 만들었다면 또 단단한 다리를 만듭니다. 뭐 할 때요? When they are moving along on yielding terrain. yielding은요, 좀 뜻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렁물렁한 땅을 따라서 달릴 때는 딱딱한 다리를 만든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impact forces, 충격의 힘, passing through the legs, 다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다리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렇죠? 지나가는 이죠. 뭐를 통해서 지나가는 충격의 힘은 are strikingly similar, 놀랍도록 비슷할 겁니다. 다르다, different 이런 게 오면 안 되는 거죠. over a wide range of running surface types.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표면의 타입에서도 전달되는 힘은, 충격의 정도는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contrary to popular belief. 그래서 유명한 믿음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통념과는 반대로 running on the concrete, 콘크리트를 달리는 것은 is not more damaging to the legs, 다리에게 더 해롭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요? than running on the soft sand, 부드러운 땅을 달리는 것보다 더 해롭지는 않습니다. 말인즉슨 땅이 단단하건
땅이 말랑말랑하건 사람이 뛸 때 다리에 전해지는 충격의 정도는 비슷하다, 같다, 다르지 않다. 왜냐면 사람이 다리를 이 표면의 단단함의 정도에 맞게 사람이 다리를 말랑말랑하게 혹은 단단하게 잠재의식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드러운 데를 뛸 때 충격이 적을 것 같고 다리에 전해지는 충격, 단단한 곳을 뛸 때 다리에 전해지는 충격이 높을 거라는 통념이 있는데, 일반적인 통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충격의 정도가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충격의 정도가 비슷비슷하더라. 왜라고요? 물렁물렁한 곳을 뛸 때 사람이 잠재의식적으로 다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한 곳을 뛸 때 사람이 잠재의식적으로 다리를 물렁물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쵸? 전해지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글이었습니다. 2번하고 4번에 as a result 두 개가 접속 부사가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중요한 문장으로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1, 2, 3, 4, 5번 이 문장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이 되겠는데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추럴 셀렉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동물들이 왜 진화를 하게 되나요? 진화. 기린의 진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린은 뭐가 기나요? 꼬리가 길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을 텐데, 뭐가 길다 그랬냐? 지금 목이 길죠.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목이 깁니다. 얘가 처음부터 목이 이렇게 길었을까요? 당연히 목이 길지 않은 평범한 형태의 기린들이 옛날엔 되게 많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되게 약하죠. 연약하게 생겼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 평범한 높이에 있는 그러한 나뭇 잎사귀들은 다른 초식동물에게 다 뺏어 먹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목이 조금이라도 긴 기린이 살아남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이 그거를 다 뜯어 먹으면 이러면서 또 조금 더 목이 긴 유전자를 가진 그러한 기린이 살아남았을 거고요. 그쵸? 목이 그냥 평범하거나 짧은 애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목이 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동물들이 닿지 않는 위에 있는 잎사귀들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이제 DNA 유전자적으로 조금이라도 목이 길도록 유전자의 어떤 그 변형이라 그럴까? 이게 일어났던 애들이 살아남고 이러다가 지금 목이 길어진 기린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선택이다. 그쵸. 원래 기린들이 뭐 목이 평범하거나 목이 조금 짧은 애도 있었고 평범한 애도 있었고 조금이라도 긴 애가 있었는데, 다른 초식 동물들하고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목이 긴 애가 위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닿지 않는 풀을 뜯어먹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와서 목이 이렇게 긴 기린의 형태가 되었다 라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죠, 여러분들. 자연 선택이고요. 그쵸? 이 유전자적으로 DNA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선택되어진 애들이 살아남고 이러면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은요, 이런 다윈의 진화론은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동물이 진화를 한 것은 이런 유전자적으로 선택된 이 자연의 변화에 맞도록 선택된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으면서 진화를 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DNA 유전자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러면 뭔가 다른 요인이 있겠죠. 그게 뭔지 유념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A common error in current Darwinian thinking. 다윈의 진화론, 다윈적 사고는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윈의 진화론의 흔한 오류는 어떠한 가정입니다.
자, 무슨 가정을 다윈의 진화론은 하고 있냐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거냐면, that selfish genes are the prime mover in evolution. 진화에 있어서 우세한 유전자가 주된 원동력이다. 라는 이 가정을 이 다윈의 진화론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류다라는 거죠. selfish genes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selfish는 이기적인 이란 뜻인데 의역을 좀 하자면 우세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세한 유전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환경 변화에 더 적합한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윈의 진화론의 기본적인 사상의 기반인데 그것은 오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assumption은 추상 명사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어, 비동사, 보어, 완전한 절이 나오고 있으니까 동격에 대시 쓰인 거죠.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꿨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을 조금 하고 있죠. In strict Darwinism, 엄격한 다윈설에서 the prime mover 그 진화의 원동력은 환경적인 위협이라고 본다. 자, 그래서 그 환경적인 위협이요, 포식자의 능력치나 아니면 먹이 경쟁 같은 환경적인 그 위협이 있을 때 진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기린의 예시를 들어도 목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먹이 경쟁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진화를 하게 되었다. 말인즉슨 환경의 위협이 없을 때에는 자연 선택은 진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연 선택은 tends to resist change. 그러니까 어떤 변화, 어떤 진화를 하지 않았다. 환경의 위협이 없을 때에는 그렇죠. 목이 안 길어, 목이 평범해도 내가 풀을 뜯어먹는데 지장이 없어. 주변에 같이 풀을 뜯으면서 먹이 경쟁을 하는 그런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데 어떤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환경에 위협이 없었다면 아마 진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동물들이 진화를 할 때는 왜 그런 거다? 환경 변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어떤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어떤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에 있어서 좀 어떤 이점이 되는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자연의 선택을 받으면서 진화를 해온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윈이즘의 기본적인 사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원래 고등학교에서 무슨 과목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3번부터 역접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다윈이즘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것은 비생물학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자, to explain behavioral change. 그래서 행동 변화. 이것은 진화인데요. 그런 식으로 진화를 설명하는 것은 비생물학적이다. 자, 뭐라고 진화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냐면 as resulting from genetic change. 그러니까 유전적인 변화에서부터 진화가 온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비생물학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윈이 가진 이러한 생각이요. 유전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진화를 하는 거다. 유전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얘가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더 목이 길어지고 목이 길어지고. 그쵸? 유전자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당연히 이 동물의 모습의 형태가 바뀌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전적인 변화, DNA나 이 genetic change로부터 진화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이 다윈의 진화론은 되게 비생물학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5월날 end를 기점으로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은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면 혹은 무에서 출연을 했거나 새로운 종이거나 그렇게 됐다라고 진화론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글쓴이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을 하면서 유전자의 변화에서부터 진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뭐에서부터 동물들이 진화를 해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이 글쓴이의 어떤 사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진화 생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뇌가
진화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듯이 뇌들은 찾아집니다. 오직 동물들, 움직이는 동물들에서만 뇌는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들이 진화를 하게 될 때 유전자적인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슨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뇌가 같이 진화를 하는 건데 뇌는 뭐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다? 행동을 관장을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일단 여기 파란색으로 쓴 것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뇌는 움직임의 기관이다. 뇌가 동물들의 움직임을 다 통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뭔가를 씹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환경적인 적응, being immediate and non-random, 즉각적인 그리고 랜덤하지 않은, 무작위적이지 않은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에서의 적응은 is vastly more efficient than genetic adaptation. 더 효율적이다. 말인즉슨 더 이유에 맞는 거다. 뭐보다요? 유전 적응보다는요. 혹은 유전의 변화보다는. 즉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진화는 그러니까 동물의 진화는 움직이는 대상만 가지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행동의 적응이다. 유전적인 적응이 아니라 즉 유전적인 변화에 있어서 동물들이 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진화는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적응인 거다. 그리고 그것은 뇌가 진화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글쓴이가 하는 말이 여기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는 동물의 유전자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적응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진화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린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것은 유전자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높이 있는 곳을 따먹으려고 목을 쭉쭉 뺐던 이 기린의 행동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있는 잎사귀들을 따먹으려고 했던 이 기린의 행동이 수천 년간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목이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타가 빨리 달리는 이유도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더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고 하려는 그 행동이 누적됐기 때문에 걔네가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다. 즉 행동의 요인에 기인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DNA적인 변화가 아니라 유전자적인 변화가 아니라. 되셨죠? So, in animals with brains, 뇌를 가진 동물들에게 있어서 그 행동적인 변화는 is a usual first response. 첫 번째 반응입니다. 환경 위협에 있어서. 그렇죠? 환경 위협에 있어서 다윈의 진화론은 환경 위협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DNA가 변화를 하는 게 유전자적으로 변화를 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라면 이 글쓴이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위협에 있을 때 행동의 변화가 첫 번째 등장을 한 거다. 즉 행동의 변화가 환경의 위협에 맞서서 이렇게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물이 진화를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If the change is successful, 그 행동의 변화가 성공적일 때 유전 적응은 그 새로운 환경에 유전 적응은 따라가는 겁니다. more gradually, 서서히.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 환경에 적응을 했을 때 유전 적응은 이것을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즉 진화는 행동 변화가 우선이다. 행동 변화에 맞춰서 그 위협적인 환경에 대처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먼저 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적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요. Animals do not evolve carnivorous teeth. 그 육식 동물들의 이빨을 진화시키고 then decide that it might be good idea to eat meat.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결정하지 않았다. 자, 이 말도 되게 어려운 건데요. 자,
유전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행동 변화가 나중에 온 거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무슨 글입니까? 동물의 진화는요 뭐가 우선이 아니라 유전 적응, 유전적인 변형이 우선이 아니라 행동 변화가 먼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다. 진화라는 것은 그 다음에 유전 적응이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뭐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유전 변화, 적응이 일어나고 행동 변화가 뒤따르는 이런 식이 아니란 거다. 맞죠, 여러분들? 이게 참이죠. 이것은 거짓이고요. 이런 식이 아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게 DNA죠. 어떤 그 이빨들을 날카로운 이빨들을 가지는 것이 유전적인 변화인 거죠. 유전 변화.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은 행동 변화인 거고요. 이 글은 유전 변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행동 변화가 일어난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 유전 변화가 1번, 행동 변화가 2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행동 변화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유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요.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딱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더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